선관위 문제가 지금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이제까지 선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안 알려졌다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던데. 검사를 안 받으니까. 예. 아니 몰디브 갔다 온 그 무슨 뭐 참관 보고서 이거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원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원호는 뭐 칸쿤이지만 예. 칸쿤은 가령 뭐 멕시코 무슨 민주화 그 있어요, 포럼에 그거. 네. 참석을 네. 했다 네. 그랬잖아요. 네. 선거를 연구하러 몰디브를 왜 갑니까? 차라리 모히또로 가죠. 아니 차라리 몰디브도 선거는 있으니까. 모히또로 가서 몰디브를 마셔야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부정선거 감시단. 저는 그리고 피렌체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그 선거 연구하러 피렌체를 갔어요. 왜 가요? 그러니까요. 베네치아도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여기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해외를 나갈 때도 네. 분명히 이게 다 명분이 있습니다. 어느 대사관을 그렇죠. 통해서 네. 가고 거기 가서 이런 뭐 국정감사기관에 가거든요. 네.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의원 외교를 통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진짜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제가 두 분 존경하는데 네. 두 분이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태학 제가 뭐 많은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나가는데 아니 부인하고 1등석을 타고 나가요. 그러면 저는 나갈 수는 있어요. 부인도 같이 동반해서. 그러면 부인 경비는 그냥 대법관이면은 월급도 꽤 돼요. 이제는 대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 뭐 따복따복 뭐 월급도 그냥 뭐 적금 뭐 예금 다 했으면 그거는 와이프 돈은 자기가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숙박비도 깔끔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야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관의 저 이른바 이 청렴성의 수준은 정말 하늘을 찌른다. 네. K 청년 평가를 받을 거는데 그 돈을 왜 선뜻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에 다녀온 3번의 해외 출장이 있는데 모두 다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외부 공개 보고서에는 없어요. 이 내용을 또 숨겼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국민들 세금으로 부부 동반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가더라도 배우자 진짜 동반하면 사비로 일단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정을 그럼요. 맞춰서 하는 경우는 있고, 예전에 제가 정말 얼핏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자기 공무 출장인데 숙소를 같이 쓰신 거예요. 뭐 숙소를 같이 그게 쓰신 거야. 근데 따로 비행기표는 끊어서 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왜 세금으로 끊은 숙소를 같이 쓰냐.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 규정 위반일 거고. 네. 이건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공무상 출장은 어쨌든 공무인 사람에게만 비용 지원을 하고 부인은 뭐 공무상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상대국이 초청을 해서 그쪽이 비용을 다 부담할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돼요. 근데 중앙선관위원장 무슨 부인을 상대국이 초청했을 리가 만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선관위 비용으로 갔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불법이에요. 그냥 부적절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장 갈 때 동부인에서 논란이 됐던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비행기 표며 이런 건 비용 자기들이 부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오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 알려지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수사를 받게 될 것 같고 노태학만 문제겠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네. 다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선관위가 지금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국민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국정조사 하기로 했으니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근데 돼요. 왜 특검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특검은 아니고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특검은 아직 이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난 거니까. 네. 아니 저는 좀 특검도 좀 빨리 신속하게 네, 시작할 수 했으면 있는 좋겠는데. 건데 네. 지금 이제 뭐 국정조사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또 제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그 해외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까지도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네.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시의원, 구의원 그렇죠. 뭐 보면은 일단 어떤 감투를 쓰면은 꼭 해외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그죠. 봤잖아요. 네. 그럼 자기 돈으로 내 돈 내산하면 되는데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선관위원장도 독일, 에스토니아, 또 스웨덴, 노르웨이,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를 갔어요. 좋은데 다 다니셨네. 근데 사실 선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선 진짜 뭔가 좀 그 소통을 하고 싶다면 우선 미국에 가가지고 그 프라이머리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연구해보고 네, 뭐 네. 그렇다면 얘기가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이 소위 그 몰디브를 가가지고 지금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특히 선관위와 관련해 갖고 선관위원장이 지금 비상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경악할 일인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이거는 이제 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들여다보느냐하고 연결이 네. 되는데 지금 그 선관위 상임 선관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위처럼.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대통령하고 굉장히 뭐 밥친구라서 밥친구라 그러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얘기가 많이 도는데 지금 가만히 나오는 얘기는 그 상임 선관위원하고 두 사람이 거의 뭐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 보도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니까 아예 그러면 의사결정의 그 시스템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었나? 뭐 이런 그 의심도 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나 여당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실은 특검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의심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관위에 소속된 근무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아무리 많아도 1,000명 이하래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유권자가 한 4천 몇백만 그렇죠. 되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각 당이 지금 내란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당내 네. 분규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또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지금 많이 그 자리를 뜨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은 아닌데 하는 일들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선관위 조직 자체의 구조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있는데 사무처. 예, 사무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냥 올라오는 결제만 하고 그냥 뭐 그냥 또 여기서는 이 사무처 직원들은 또 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문제 아니냐. 애초에 틀을 잘못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270 몇 개가 네. 있습니다. 시군구까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조직이라고 보고 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 주로 이제 후보 등록 업무하고 그다음에 선거 때 투개표 관리하고 이런저런 정치자금법, 선거법 적용과 관련된 문의에 응대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도 선거를 치러 보면 경기도 제가 이제 지역에 경기도에서 치렀으니까 네. 경기도 선관위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고 네. 그다음에 수원시 선관위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거나 고양시 선관위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면 답변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둘 다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선관위를 상대할 때는 꼭 서면으로 답변을 그렇죠. 받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아니면 녹음을 해놔야 네,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반드시 바꿉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거 관리라는 게 법 집행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투표용지를 지금 송파구에서 50%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유권자의 본투표에 대해서. 네. 저기 어딥니까? 저 강화도에서는 100% 찍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강화도에 적용되는 기준은 송파구에도 적용돼야 되고 송파구에 적용되는 기준은 맞아요. 이 종로구에도 적용이 돼야 네. 돼요. 그게 다르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군구 선관위는 다 없애야 된다. 아, 거기서 하고 있는 후보 등록 등의 업무는 파견 사무소를 그냥 두면 돼요. 거기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고 그 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하느냐. 이른바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과 전직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원을 합니다. 이게 이 일종의 이제 카르텔 구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여기서 이제 비용 지출과 낭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그 해경 해체의 기본을 잘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때 세월호 이후에 해경을 해체했어요. 네. 끝나고 해경이 다시 만들어질 때 조직이 줄었게요, 늘었게요? 훨씬 늘었습니다. 아, 공무원들은 기가 막혀요 그런 짓 하는데
그래서 선관위도 나중에 가서 보면 조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이 개선을 하려면 네. 이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거를. 저는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네. 지금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직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직원이 부족하다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사실은 이 상근직으로 각 지역의 선관위에 있는 지금 선거 투표와 개표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열 몇 개의 투표소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부 게시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지금 사람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 위임 사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해봐야 제대로 일이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지금 개표까지 100몇 군데를 담당을 해야 되지. 바로 개표 들어가야 되지. 오후 4시 되면 빨리 개표 장소 가서 그거 준비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인원 우리 딱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러면 미국을 보자고요. 그런 걸 연수하러 가야 돼요. 그럼 거기는 완전히 선거라는 것이 지역의 단위입니다. 지역의 축제예요. 그렇죠. 후보자를 뽑는 프라이머리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은 그걸 위임사무로 해서 공휴일이잖아요. 네. 공휴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날 미리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자기 투표는 사전 투표 때 하고 그때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 몇 명입니까? 그날 또 다 돈 줘요. 네. 수당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짧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냐면 몰디브를 가고 피렌체를 갔는데 자체 감사는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 정말 코딱지만한 기업에도 자체 감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직원들 출장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네. 일반 기업도. 네. 그러면 출장 갔는데 출장 경비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야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 총무처는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영수증 미비입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차 체계인데 이게 절차 체계에서 투표용지가 50%라는 거는 진짜 큰일 날 문제잖아요. 네. 투표용지 50% 이제는. 그러면은 이게 노태학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게 허철웅까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사무총장입니다. 만약에 허철웅까지 몰랐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대참사예요. 그러니까 일부 아시죠? 3.15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은 이 부정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관리자의 위치인데 네. 그때 최인규 내무부 장관 사형당했습니다. 사용당했죠. 근데 지금 허출은 사무총장이 이 중대한 일을 보고를 만약에 안 받았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법원 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에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은 전부 판사예요. 부장판사들이 하죠. 네. 저는요 이 법조인이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뭘 관리를 했을까 싶어요. 네. 그냥 명예직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네. 회의 참석할 때 저는 이제 이거 어너러리엄을 받는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큰 소리 칠 수 있던 이야기는 우리 대빵은 대법관이야. 우리 소빵은 판사야. 네.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을 사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마인드셋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래서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도 바꿔야 돼. 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 근거가 없어. 맞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도한 위상을 중앙선관위에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그걸 감시하는 그런 기능하고 네. 선거 관리 업무하고도 분리해야 되고, 아까 그 얘기 지금 선관위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생리는 뭐냐면 네. 모든 비리와 부조리와 그다음에 이 시스템의 문제의 최종적 결론은 인원이 부족해서로 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답이. 네. 우리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다. 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봐요. 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도 익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 선관위에서 어떤 검토보고가 있었냐면 사전 투표 시간을 2시간 줄여야 된다. 네. 직원들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 이런 검토 의견까지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 근태나 아니 자신들 그 웰빙을 위해서 네. 국민들 참정권을 줄이자고 했던 조직이에요. 근데 그런 조직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가당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 지나고 어영부영 가다 보면 그 논리에 또 말려요.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